메타가 클라우드 사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그간 엄청나게 건설한 데이터 센터에 AI 연산 자원이 남아 돌아서 남들에게 임대해주는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건데요. 정말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아니 어쩌면 AI 버블이 터지며 장기적으로 더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죠. 왜냐고요? 정말 연산 자원이 남아 돌아서 어쩔 수 없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거라면요. 그간 투자했던 게 과잉 투자였다는 해석이 되고 이는 곧 AI가 버블이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되니까요. 그리고 삼전닉스는 더 이상 추가로 반도체를 팔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즉 수요의 절벽,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근데 이게 지금 더 심각한 것은 이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하는 빅테크가 메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AI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 1의 전체 용량을 엔트로픽이란 경쟁 기업에 임대하기로 결정했고요. 오죽급하면 경쟁사에게 임대를 했을까요? 심지어 구글에도 매월 약 9억 2천만 달러 규모의 자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심각하죠. 근데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게 과잉 투자 논란으로 보는 것이 맞을까요? 이런 악재는 겉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삼전닉스가 하락하고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언론들은 이 악재의 본질을 비춰주진 않고 있거든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악재가 아니라 호재입니다. 그리고 AI가 성장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파헤쳐드리면서 상상도 못할 호재가 더 있는 것도 알려드릴 건데요. 최태원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주식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어라고요.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저도 결국 더 오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그 여정이 좀 험난할 거고요. 변수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삼전닉스는 팩트 기반으로 꾸준히 분석해 드릴 건데요. 궁금한 점은 언제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취합해서 영상에서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뉴스를 보시죠. 지난 6월에 메타가 데이터 센터의 AI 컴퓨팅 파워를 추가 확보했습니다. 즉 인프라를 더 확장하겠다는 건데요. 규모는 약 1.6기가와트 용량, 이건 약 12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죠. 근데요, 뭔가 이상하죠? 한쪽으론 컴퓨팅 연산이 남아 돌아서 클라우드 사업에 진출하는데 다른 한쪽으론 추가 투자를 하다뇨. 이게 핵심입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는요, 지금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엔 암페어, 2022년엔 호퍼, 지금까진 블랙웰, 앞으로는 루빈이라고 매번 이름을 바꾸면서 성능을 대폭 강화시켜 출시하는 거죠. 근데 메타가 클라우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 데이터 센터는요, 블랙웰이 아닌 구형 호퍼 이전 세대의 반도체가 쫙 깔려 있습니다. 즉 계속해서 신규로 투자하는 데이터 센터는 엔비디아의 최신 반도체를 들여놓고 구형은 클라우드로 임대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그러니까 과잉 투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우 전략적인 거죠. AI는요, 항상 현존 최고의 반도체 위에서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안 그럼 경쟁 업체에게 무자비하게 짓밟힐 수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당장 우리도요, GPT나 제미나이 중 한쪽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면 그쪽으로 몰려가서 일을 시키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신들의 AI 모델의 성능을 끌어올리려면 계속해서 최신 최고 성능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AI의 성장이라는 겁니다. 빅테크들은 이미 AI 패권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포기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미 세상이 AI 시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요, 루빈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나와도 빅테크들은 계속해서 돈을 지불하고 데이터 센터를 계속 더 구축할 수밖에 없다는 게 본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구형 반도체를 담고 있는 데이터 센터는 클라우드로 임대해서 추가 수익을 노리겠다는 전략인 거죠. 즉 구형 데이터 센터 임대 사업으로 빅테크들은 돈을 추가로 벌 수 있는 캐시카우를 만든 거고, 이 돈으로 또다시 더 최신 반도체를 구매하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말해 삼전닉스 입장에선 이게 수요 절벽이 아닌 앞으로도 반도체가 계속 잘 팔릴 거라는 확신을 준 사건이란 겁니다. 왜 악재가 아니고 호재인지, 왜 투자 과잉이 아닌 AI의 성장인지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인 엔트로픽과 구글에 임대한 콜로서스 1 데이터 센터에도요, 물론 엔비디아의 블랙웰도 있지만 이전 세대인 호퍼와 훨씬 더 구형 반도체도 섞여 있거든요. 그걸 임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데이터 센터는 블랙웰 이상급의 반도체로 세팅을 하는 중이고요. 그러니까 빅테크의 클라우드 사업은 과잉 투자 논란으로 끌고 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삼전닉스의 앞으로의 반도체 수요는 건재하다는 거죠. 그리고 큰 호재가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지금 전 이게 삼전 닉스 입장에선 엄청난 호재라고 판단하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 아니 알고는 있어도 악재로 착각하는 명확한 수요 증가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오늘 다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얼마 안 된 사건이죠. 지난 6월 1일 엔비디아 젠슨 황이 타이페이에서 노트북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바로 RTX 스파크. 단순히 노트북 하나 출시하는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제품입니다. 이제 곧 레노버나 델 같은 전 세계를 장악한 노트북 회사들이 이 제품을 출시하게 될 건데요. 이 RTX 스파크는요, 엔비디아가 미디어텍과 공동 개발한 20코어 ARM CPU에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웰 반도체를 합쳐서 만든 현존 최고의 온디바이스 AI 반도체입니다. 쉽게 알려드릴게요. 그동안 우리가 GPT에 무슨 질문을 하면요, 그 질문을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까지 전송하고 거기서 AI 반도체가 계산하고 다시 우리에게 쏴주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걸 이제 개인 노트북에서 인터넷 연결 없이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 노트북을 한 대 사면 개인용 AI 팩토리를 자기 집 책상에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악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진짜 많이 놀랐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이제 개인이 이 노트북만 한 대 사면 기존처럼 데이터 센터를 안 거쳐도 되니까 이제 데이터 센터를 추가로 늘리지 않을 거라고요. 그럼 삼전 닉스 입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 등 메모리 반도체가 덜 팔리게 되니까 악재라는 거죠. 공급 감소 이슈.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근데요, 이것도 잘못된 해석입니다. 제가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RTX 스파크 노트북 같은 온디바이스 AI가 제대로 구동되려면 메모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램 용량이 보통 8기가, 16기가, 좀 많으면 32기가 뭐 이렇잖아요. 근데 AI를 노트북에서 돌리려면 이 램 용량을 폭발적으로 키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RTX 스파크엔 애초에 128GB 통합 메모리를 설치해버렸고요. 그리고 LLW나 LPCAM2라는 더 뛰어난 성능의 램이 또 들어가야 하거든요. 이거 다 뭡니까? 누가 만듭니까? 삼전 닉스가 만들잖아요. 즉 일단 RTX 스파크만 보면 당연히 수요의 증가, 즉 호재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온디바이스 AI가 확대되면 정말로 데이터 센터는 정말 점점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걸까요? 당연히 아니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엔비디아의 최대 매출은 데이터 센터 향 반도체입니다. 젠슨 황이 이걸 포기할 리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곧 우리가 쓰게 될 온디바이스 AI 스마트폰으로 생각해보죠. 이건 이제 24시간 작동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이냐? 기존 AI는 우리가 질문을 할 때만 답변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제는 통화 내역, 일정, 카메라에 찍힌 화면, 문자 메시지 등 AI가 실시간으로 내 모든 것을 관리하기 시작할 거란 겁니다. 즉 원래는 우리가 GPT를 켤 때만 AI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AI가 하루에 수백 수천 번씩 가동된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AI 스마트폰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미국에 있는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에 견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24시간 계속해서 가동하면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건 데이터 센터로 보내서 일을 처리합니다. 즉 원래는 내가 하루에 5번 질문하면 그게 끝이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 스스로가 계속 AI를 가동시키는 동시에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는 데이터 센터에 보내게 되고요. 이건 24시간 동안 내내 쉬지 않고 돌아가고 결국 데이터 센터 트래픽은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겁니다. 명백히 악재가 아닌 호재죠. 자, 그리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으면 어떻게 됐죠? 자동으로 애플의 아이클라우드나 구글 사진 드라이브에 저장이 됐었죠? 다른 기기에서도 똑같이 볼 수 있도록요. 근데 AI가 생기면서 어떻게 변했습니까? AI가 사진 속 인물, 장소, 분위기, 심지어 텍스트까지 분석해서 이 AI 메타데이터를 데이터 센터로 수시로 보내게 됐습니다. 즉 사진 하나를 찍어도 이젠 더 큰 용량의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간다는 거예요. 트래픽을 일으키는 데이터 용량 자체도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죠. 빅테크들의 목표는 뭡니까?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요. 자신들의 AI가 더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가장 뛰어난 AI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죠? 계속 더 좋은 반도체를 써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우리가 앞으로 가지게 될 온디바이스 AI 기기가 보내는 수많은 메타데이터를 흡수해서 학습합니다. 그러니까 RTX 스파크 노트북은요,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하고 있는 AI를 더 고도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데이터 센터가 필요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는 우리의 개인적인 행동, 패턴 등의 데이터마저도 24시간 흡수해서 더 학습하게 되는, 즉 오히려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 더 거대해질 거란 겁니다. 그럼 결국 또 뭐죠? 삼전 닉스 입장에선 추가 수요라는 호재라는 겁니다. 데이터 센터도 더 늘어나야 하고요. 온 디바이스 AI향 메모리 반도체도 더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악재라고 주장하는 이게 사실은 엄청난 호재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지금부터는 삼전 닉스 주주분들 혹은 지금이라도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이쯤 되면 눈치채셔야 됩니다. 삼전 닉스에서 가장 중요한 분석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반도체는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다른 건 진짜 없어요. 그냥 이게 전부죠. 이 외의 것은 전부 노이즈 혹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삼전 닉스 주식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이것도 오늘 다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볼까요? 최근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삼전 닉스의 변동성이 커진 이유를 언론은 대체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까? 레버리지 ETF, 연기금의 리밸런싱, 이런 걸 주식시장에선 수급 이슈라고 부릅니다. 자, 레버리지 ETF는요, 결국 올라갈 땐 더 올라가게 하고 내려갈 땐 더 내려가게 하는 삼전 닉스의 수급 증폭기 역할이고요. 연기금의 리밸런싱도요, 많이 오른 주식을 차익 실현하는 수급, 정확히는 매도 이슈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릴게요. 삼전 닉스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이런 수급 이슈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그냥 주가만 출렁일 뿐인 겁니다. 삼전 닉스는 지금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자기 사업 그냥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 이슈는 불필요한 노이즈라는 겁니다. 즉 정보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시달리면서 이 노이즈들 탓만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마음은 더 불안해지실 거고 진짜 본질을 놓쳐서 결국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귀를 닫으세요. 자, 그럼 진짜 본질, 즉 실체는 뭐겠습니까?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진짜 정보 말이죠. 결국 삼전 닉스가 미래에 얼마나 더 돈을 잘 벌 것인지, 즉 미래의 실적만이 유일한 실체라는 겁니다. 근데 실적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 일어나죠. 쉽게 말해 앞으로 반도체가 얼마나 더 많이 팔릴 것인지를 말하는 건데, 즉 우리는 이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만 정보를 취합하고 제대로 해석해서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수급은 그저 이 실체를 따라가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것일 뿐이니까요. 이해가 되셨죠? 이걸 앞으로 저랑 같이 해나가실 건데요. 문제는요, 같은 이슈를 보더라도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앞으로도 이런 수요와 공급 이슈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판단에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소개할 게 하나 있는데요. 이 자료는 제가 준비한 최근 삼전 닉스를 둘러싼 수많은 정보와 노이즈 중에서 노이즈는 왜 노이즈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무시해도 되는지 정리를 했고요. 미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이슈는 어떤 게 악재이고 어떤 게 호재인지 정확하게 해석해서 쉽게 풀어놓은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요, 여러분 스스로 이 노이즈는 무시하면 되고 지금 삼전 닉스의 실적은 앞으로 이렇게 될 거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아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확신을 갖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 좋은 결정들이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손실 중이신 분들은 손실을 회복하겠고 새로 오신 분들도 수익을 지키시게 되겠죠. 그래서 자료도 또 매일 업데이트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제 영상들과 이 업데이트 자료만 봐도 다 될 정도로 만들어 놨으니까 다들 꼭 받아가서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준비한 건 삼전 닉스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진짜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이 이거죠. 앞으로 새로운 미래 먹거리는 무엇인가? 이것도 다 정리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제 평생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뜬 재료로 또 띄우는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계속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데 이것도 다 정리했고요. 매일 업데이트도 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섹터가 지금 돈이 들어올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지, 이제 어떤 테마에 투자자들이 관심 가질지까지 싹 정리됐으니까 이것도 다 받아가세요. 이 자료들은 전부 무료입니다. 그리고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니고요. 근데 딱 하나, 여러분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구독 눌러주시고 짧게 남겨주시는 응원 댓글이 우리 채널을 성장시키는데 정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우리 모두가 윈윈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자료 받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둘째, 댓글에 짧게 응원, 감사 멘트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됩니다. 셋째, 고정 댓글 링크를 누르시고 전송 버튼만 누르면 끝납니다. 최근 유료 리딩방에서 제 정보만 빼가서 돈을 받고 파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인지 확인하고 자료 보내드리니까
반갑게 받아주시고요. 우리 리치맥스 팀은 절대 금전 요구를 하지 않으니 사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를 위협하는 노이즈는 무시하고 지금 터진 악재의 실체를 살펴보니 결국은 호재였고 수요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AI 시대의 성장이더라.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끝으로 최태원 회장의 이 한마디로 마칩니다. SK하이닉스 주식 샀다 팔았다 하지 말고 가만히 갖고 있어라. 지금까지 리치맥스 팀 서지훈이었습니다.